오늘은 과일 스무디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인애플을 작게 잘라주세요. 영어로는 Chop the pineapple into small pieces. C-H-O-P. chop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컷의 느낌과는 조금은 다르게 한 번에 확 자르는 게 아니라 음식 재료를 잘게 여러 번 토막토막 썰다, 우리말로는 다지다 라는 이미지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Chop the pineapple. 파인애플을 토막으로 자르라는 거죠. 어떻게? Into small pieces. 잘게, 작은 조각들로 한 입에 먹기 좋은 깍둑 모양의 파인애플 조각들 상상하시면서 파인애플을 작게 잘라주세요. 영어로 함께 말해봅니다. Chop the pineapple into small pieces. Chop the pineapple into small pieces. Chop the pineapple into small pieces. 다지는 느낌의 chop을 좀 더 훈련해 보기 위해서 곱게 다진 양파를 넣으세요.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Add the finely chopped onions. Add, 넣으라는 거죠. The finely chopped onions. 곱게 다진 양파, 잘게 썬 양파. finely 하면은 가늘게, 잘게, 그만큼 미세하게, 그래서 알갱이를 곱게 이런 의미들의 부사고요. chopped onions 하니까 다져진 양파들이죠. 따라서 곱게 다진 무엇 하면은 finely chopped something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finely chopped herbs, 곱게 다진 허브, finely chopped nuts, 잘게 다진 견과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이미지 떠올려 보시면서 곱게 다진 양파를 넣으세요. 영어로 말해봅니다. Add the finely chopped onions. Add the finely chopped onions. Add the finely chopped onions. 다시 스무디 만들기로 돌아와서 파인애플을 잘랐으니까 이번에는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내고 작게 잘라주세요. 이 말은 영어로 Peel the banana and chop it into small pieces. P-E-E-L. peel 하면은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기다 라는 동사죠. Peel the banana. 바나나 껍질을 깝니다. And 그리고 chop it. 그걸 토막으로 여러 번 자르세요.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작게. 그래서 peel the banana, 바나나 껍질 까는 이미지랑 그 길다란 바나나를 chop it into small pieces를 해서 생긴 여러 이렇게 동글동글한 바나나 조각들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Peel the banana and chop it into small pieces. Peel the banana and chop it into small pieces. Peel the banana and chop it into small pieces. 이젠 딸기도 준비할 건데요. 딸기는 꼭지를 떼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초록색 꼭지를 떼는 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Hull the strawberries and cut them in half. H-U-L-L. 발음은 훌 아니고 hull. hull 하면은 명사로는 꼬투리나 깍지, 동사로는 그러한 콩의 꼬투리를 까다, 딸기의 꼭지를 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Hull the strawberries. 딸기의 꼭지들을 떼어내고 and cut them. 꼭지를 딴 딸기를 이제 자르라는 거죠. In half. 절반으로. 아까 chop이라는 동사가 하나의 덩어리를 여러 번 잘게 썰고 다지는 느낌이었다면은 cut them in half. 하나의 덩어리를 한 번씩 딱 자르고 딴 거, 또 딱 자르고 딴 거,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전체 문장 3번 말해봅니다. Hold the strawberries and cut them in half. Hold the strawberries and cut them in half.
Hold the strawberries and cut them in half. 이제 그 과일들을 모두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Put all the fruit into the blender. 믹서기는 영어로 blender라고 하죠. Put all the fruit. 아까 준비했던 그 모든 과일들을 넣으세요. 어디에? Into the blender. 믹서기에. 그래서 pineapple, banana, strawberry 이 조각들 모두 넣는 상상하시면서 문장 영어로 말해봅니다. Put all the fruit into the blender. Put all the fruit into the blender. Put all the fruit into the blender. 부드러워질 때까지 믹서를 돌려주세요. 이 말은 영어로 blend until smooth. 생각보다 심플하죠? 섞다, 혼합하다 라는 뜻의 동사 blend. 이 blend를 blender, 믹서를 돌린다고 할 때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Until smooth. 아주 잘 갈려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때 유의하실 점은 전에 영어 수업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었는데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어리지지 않고 고루고루 잘 섞인 이러한 뜻의 영어 단어가 smooth가 아니라 smooth. th 발음이 번데기 발음이 아니라 돼지꼬리 발음이라는 사실. smooth. 발음 두 번만 더 같이 해보실까요? smooth. smooth. 덩어리 없이 재료들이 잘 갈릴 때까지,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믹서 돌려주세요. 이 말 영어로 해봅니다. Blend until smooth. Blend until smooth. Blend until smooth. 이렇게 하여 과일 스무디가 완성되었고, 그걸 긴 유리잔에 따라주세요. Pour it into a tall glass. Pour it. 그걸 따라주세요. 부어주세요. Into a tall glass. 긴 유리컵에. 믹서기에 완성된 과일 스무디를 길다란 유리잔에 따르는 상상 하시면서 그걸 유리컵에 부어주세요. 3번 말해봅니다. Pour it into a tall glass. Pour it into a tall glass. Pour it into a tall glass. 과일 스무디 영어로 함께 만들어 보았고요. 아까 등장했던 단어들의 유의어 훈련을 위해서 다른 문장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껍질 좀 깎아줄래요?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Can you pare the apples? 아까 바나나 껍질을 벗길 땐 P-E-E-L, peel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었죠? peel이라는 동사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이라면 지금 보시는 P-A-R-E, pare라는 동사는 칼로 껍질을 벗기다,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껍질을 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peel과 가장 많이 쓰이는 과일은 peel the bananas 또는 peel the orange. 오렌지 껍질 좀 벗겨줘. 전부 손으로 벗기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리고 pare 이 동사는 칼로 껍질을 깎는, 이를테면 pare the apples 또는 pare the pineapple 이런 과일들이 어울리겠죠? 사과 껍질을 손으로 어떻게 벗기겠어요? 당연히 칼로 깎아야 하는데요. 사과 좀 깎아줄래요? 동사 이미지 잘 기억하시면서 3번 질문해 봅니다. Can you pare the apples? Can you pare the apples? Can you pare the apples? 그리고 아까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작게 자른다는 표현들 연습해 봤었는데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르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과일은 한 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주세요. Cut the fruits into bite-sized pieces and put them into a bowl. 한 입 크기의 라는 말은 보시는 것처럼 bite-sized 하실 수도 있고 끝에 d를 붙여서 bite-sized 하실 수도 있습니다. Cut the fruit, 과일을 잘라주세요. 어떻게?
into bite-sized pieces. 한 입 크기의 조각들로 and 그리고 나서 put them. 그것들을 담으세요. 어디에? into a bowl. 샐러드 같은 것을 담아두는 우묵한 그릇을 bowl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릇에. 그래서 과일은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Cut the fruits into bite-sized pieces and put them into a bowl. Cut the fruits into bite-sized pieces and put them into a bowl. Cut the fruits into bite-sized pieces and put them into a bowl.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면 파스타는 한 입 크기의 빵과 야채와 함께 나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Pasta is served with bite-sized pieces of bread and vegetables. Pasta is served. 파스타는 나옵니다, 제공됩니다. S-E-R-V-E, serve 라는 동사는 식당 같은 곳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또는 준비된 음식을 상에 차려주다, 내주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일 스무디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스무디를 컵에 따라 주었는데요. 이때 컵에 따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느낌, 누군가 마실 수 있도록 차려주는 느낌을 좀 더 살려주고 싶다면 Pour the smoothie into a glass to serve. 맨 뒤에 to serve를 붙여서 Pour the smoothie into a glass to serve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Pasta is served. 파스타는 나오는데요. With bite-sized pieces of bread. 한 입 크기의 빵과 함께 and vegetables. 그리고 야채들이랑. 전체 문장 함께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Pasta is served with bite-sized pieces of bread and vegetables. Pasta is served with bite-sized pieces of bread and vegetables. Pasta is served with bite-sized pieces of bread and vegetables.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 정말 심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파. 미세먼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y throat hurts because of fine dust. My throat hurts. 목이 아파. 우리 전에 같이 훈련했었죠? 목의 뼈나 근육이 아플 때는 neck, 넥을 쓰지만 목 안이 아플 때는 throat. My throat hurts. 뭐 때문에? Because of a fine dust.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함께 훈련해본 곱게 다진 양파 기억하실까요? finely라고 하는 부사가 가늘게, 잘게, 미세하게 그런 의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fine이라고 하는 형용사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좋은, 건강한 이런 뜻 말고도 아주 가는, 미세한, 촘촘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fine dust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나 목이 아파. 3번 말해볼까요? My throat hurts because of fine dust. My throat hurts because of fine dust. My throat hurts because of fine dust.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따가워. 이런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My eyes are sore because of fine particles. My eyes are sore. 나 눈이 따가워. sore 하면 뭔가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면서 따가운, 화끈거리듯이 아픈 그런 느낌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because of fine particles. 미세먼지의 다른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작은 입자나 조각은 particle. 그래서 particle에는 티끌이나 먼지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fine particles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초미세먼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앞에 ultra, ultra, 극도로, 초뭐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앞에 붙이는 접두사 ultra를 사용해서
ultrafine particles, ultrafine particl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따가워. 3번 말해볼까요? My eyes are sore because of fine particles. My eyes are sore because of fine particles. My eyes are sore because of fine particles. 정말 어제 오늘 같은 하늘을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먼지로 하늘이 뿌였네. The sky is hazy with dust. H-A-Z-Y, hazy, hazy 하면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린, 몽롱하면서도 뿌연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꼭 날씨나 경치뿐만 아니라 기억이나 생각이 흐릿할 때도 hazy 쓰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 hazy memory, 흐릿한 기억, a hazy idea, 모호하고 막연한 생각. 그래서 the sky is hazy, 하늘이 뿌연 거죠. with dust, 먼지로. 우리가 날씨를 얘기할 때 흐리고 바람 분다. It's cloudy and windy 하듯이 꼭 하늘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뿌였네. It's hazy today 하실 수도 있고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에서 The air is hazy. The air is hazy with dust 하실 수도 있겠죠? 먼지로 하늘이 뿌였네. 3번 말해봅니다. The sky is hazy with dust. The sky is hazy with dust. The sky is hazy with dust. 오늘 날씨 뿌였네. 이 문장도 연습해 볼까요? It's hazy today. It's hazy today. It's hazy today. 미세먼지가 어찌나 심한지 안전 안내 문자까지 와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서울에 미세먼지 경보령이 발동됐어. 기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Fine dus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Seoul. Fine dust warning, 미세먼지 경보령이 has been issued. 발동됐어, 발령됐어. 이처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공표되다 이런 말은 issue를 사용해서 be issued. 미세먼지 경보령이 어제 발동됐어 라고 한다면 Fine dust warning was issued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경보령이 발동돼서 지금까지도 쭉 그 상태임을 전달하려면 Fine dust warning has been issued. 어디에? For Seoul. 그래서 서울에 미세먼지 경보령이 발동됐어. 3번 같이 말해봅니다. Fine dus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Seoul. Fine dus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Seoul. Fine dust warning has been issued for Seoul. 그 유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며칠 동안 휴원한대. I heard that the kindergarten is closed for a few days because of fine dust. I heard that. 뭐뭐 한데 뭐뭐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 The kindergarten is closed. 그 유치원이 문을 닫는데 휴원한대 for a few days. 며칠간. Because of fine dust. 미세먼지 때문에. 전체 문장 연습해 볼까요? I heard that the kindergarten is closed for a few days because of fine dust. I heard that the kindergarten is closed for a few days because of fine dust. I heard that the kindergarten is closed for a few days because of fine dust.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 이런 말은 영어로 When fine dust is bad, it's good to drink a lot of water. When fine dust is bad, 미세먼지가 심하면 it's good to drink, 마시는 게 좋아.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 말해볼까요? When fine dust is bad, it's good to drink a lot of water. When fine dust is bad,
it's good to drink a lot of water. When fine dust is bad, it's good to drink a lot of water. 아마 요즘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해. You should wear a mask when you go outside. You should wear a mask. 너 마스크 써. 마스크를 쓴다고 할 때 wear a mask. 몸에 착용할 때 떠오르는 동사 wear 쓰시면 되고요. When you go outside.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또 외출할 때 마스크 써야 돼. 3번 말해봅니다. You should wear a mask when you go outside. You should wear a mask when you go outside. You should wear a mask when you go outside. 집에서 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ould we do to reduce dust in the house? What should we do?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To reduce dust. 먼지를 줄이기 위해. In the house. 집에서. 집에서 먼지를 줄이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 같이 영어로 질문해 볼까요? What should we do to reduce dust in the house? What should we do to reduce dust in the house? What should we do to reduce dust in the house?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이 말은 영어로 use an air purifier. 공기청정기는 an air cleaner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 air purifier 하시면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3번 말해볼까요? Use an air purifier. Use an air purifier. Use an air purifier. 그리고 외출 후에는 옷의 먼지를 털어줘. 먼지를 털 때는 어떤 동사를 사용해 보면 좋을까요? Beat the dust out of your clothes after going out. Beat the dust out. 손으로 탁탁 두드리고 치면서 먼지를 떼어내는 장면 상상하셨나요? 그래서 먼지를 툭툭 털 때 동사 beat를 사용해서 beat the dust out. 먼지를 바깥쪽으로 털어내다 또는 떼어내는 이미지의 OFF, off를 써서 beat the dust off 하실 수도 있습니다. Beat the dust out, 먼지를 털어내 어디에서? Of your clothes, 너의 옷에서 after going out, 외출 후엔 만약에 off를 사용하고 싶다면 out of 이 부분을 off로 바꾸셔서 Beat the dust off your clothes. Beat the dust off your clothes after going out. 바로 옷에서 먼지를 떼어내는 이미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밖에 나갔다 오면 옷에 먼지를 털어. 3번 말해봅니다. Beat the dust out of your clothes after going out. Beat the dust out of your clothes after going out. Beat the dust out of your clothes after going out. Be aware of fine dust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너 페이스북 해? 이런 질문,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Are you on Facebook?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on Facebook처럼 전치사 on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페이스북 대신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넣어서 그 SNS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너 페이스북 해? 3번 질문해 볼까요? Are you on Facebook? Are you on Facebook? Are you on Facebook? 페이스북을 사용하냐는 의미에서 Do you use Facebook? Do you use Faceboo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에서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너 SNS 해? 이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Are you on social media? 네, 마찬가지로 Are you o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SNS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SNS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영어 표현은 social media 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 SNS 하니? 같이 질문해 볼까요? Are you on social media? Are you on social media? Are you on social media? 아까와 마찬가지로 SNS를 사용하냐라는 의미에서 Do you use any social media? Do you use any social media?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SNS 계정 가지고 있는 것 있어? 이런 질문으로 Do you have any social media account? Do you have any social media account?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SNS에서 맛집을 찾아.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I always look for decent restaurants on social media. 우선 맛집이라는 우리말 자체도 새로 생겨난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단어에 딱 떨어지는 영어 단어가 있지는 않고 주로 좋은 식당, 좋은 장소라는 의미에서 good restaurant or good place 이렇게 말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찾는 곳이라면 핫하다 라고 하듯이 hot place 또는 hot spot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단어 decent, decent 이 단어는 수준이나 질이 꽤 괜찮은 그래서 그만큼 좋은 이런 의미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맛집, decent restaurant, 꽤 괜찮은 식당, 제대로 된 식당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I always look for 나는 항상 찾아 무엇을? decent restaurant 맛이 괜찮은 식당들을 on social media SNS에서 전체 문장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I always look for decent restaurants on social media. I always look for decent restaurants on social media. I always look for decent restaurants on social media. 아까 페이스북 하냐고 물어보길래 Yes, I'm on Facebook. 나 페이스북 해. 또는 I have a Facebook account. 나 페북 계정 있어.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나랑 페이스북 친구 맺자. 영어로는 friend me on Facebook. friend를 동사로 사용해서 friend me. 나랑 친구 맺자 on Facebook. 페이스북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랑 페이스북 친구하자. 3번 말해볼까요? Friend me on Facebook. Friend me on Facebook. Friend me on Facebook. 친구 추가해줘 라는 의미에서 Add me as your friend. Add me, 날 추가해줘. As your friend, 너의 친구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도 3번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Add me as your friend. Add me as your friend. Add me as your friend. 계정 있긴 있어도 나 페이스북 거의 안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I rarely use Facebook. rarely 하면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 rarely use something 하면 그거 거의 안 써, 거의 안 해 이런 말을 전해줄 수 있겠죠? 나 페이스북 거의 안 쓰는데 영어로 말해봅니다. I rarely use Facebook. I rarely use Facebook. I rarely use Facebook. 우리 페이스북 그룹으로 너 초대할게. 이 말은 영어로 I'll invite you
to our Facebook group. I'll invite you. 내가 너 초대할게. To our Facebook group. 우리 페이스북 그룹으로.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I'll invite you to our Facebook group. I'll invite you to our Facebook group. I'll invite you to our Facebook group. 근데 비공개 그룹이니까 다른 사람한텐 얘기하지 마. 비공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t's a closed group, so don't tell anyone else. 비공개. 사적인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 private. private을 써서 a private group,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룹, 비공개의 그룹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closed 단어를 사용해 비공개의 라는 뜻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초대하려고 하는 페이스북 그룹 It's a closed group, 비공개 그룹이야. So, 그러니까 don't tell anyone else,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마. 문장 전체 연습해 볼까요? It's a closed group, so don't tell anyone else. It's a closed group, so don't tell anyone else. It's a closed group, so don't tell anyone else. 야, 너 페이스북에 친구들 많아 보인다. You seem to have a lot of friends on Facebook. You seem to. 너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Have a lot of friends. 친구들 많이 있는 것처럼. On Facebook. 그래서 너 페이스북에 친구들 많구나.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서 문장 같이 말해 보실까요? You seem to have a lot of friends on Facebook. You seem to have a lot of friends on Facebook. You seem to have a lot of friends on Facebook. 실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야. 이 표현 혹시 기억하실까요? Actually, they're just acquaintances. 전에 친구 관련한 문장들 훈련할 때 접했었던 단어죠. acquaintance, acquaintance. 이 단어는 바로 친하진 않지만 알긴 아는 사람, 지인. 따라서 얼굴만 아는 사람 혹은 이름만 아는 사람 모두 acquaintanc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잘은 모르고 그냥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야. 3번 말해봅니다. Actually, they're just acquaintances. Actually, they're just acquaintances. Actually, they're just acquaintances. 내 페이스북 포스팅이 널리 퍼졌어. 공유도 엄청 많고 조회수도 무지 많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영어로는 My Facebook post just went viral. 생활영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게시글이나 블로그 글 같은 것, post라고 표현하죠. My Facebook post, 내 페이스북 게시글이 just went viral. 여기서 go viral. go viral 이란 표현은 입소문이 나다, 퍼져나가다 이런 뜻의 덩어리 표현인데요. 요즘 우리말로도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바이럴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 아마 낯선 표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viral이라는 단어 뜻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그런 뜻인데요. 입소문 나다, 덩어리 표현만 3번 발음해 보실게요. go viral, go viral, go viral. went viral, 널리 퍼졌어, 퍼져나갔어. 전체 문장 소리내어 훈련해 볼까요? My Facebook post just went viral. My Facebook post just went viral. My Facebook post just went viral.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길을 찾아 떠나봅시다. 너 지금 어딨어? 나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위치 찍어서 보내. 이런 말 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Send me a drop-in.
구글 지도를 보면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 앞점같이 생긴 핀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있는 위치를 나한테 보내. 지도의 위치를 캡처해서 보내줘.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send me a drop-in 라고 하실 수 있답니다. 상황 떠올려 보시면서 3번 말해 볼까요? 위치 찍어서 보내. Send me a drop-in. Send me a drop-in. Send me a drop-in. 아무리 지도 앱을 봐도 모르겠을 때, 그럴 땐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열다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열다? 아마 꽤 많이 접해봤던 문장이라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Could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How I can get to 열다. 제가 열다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 이제는 입에 완전히 붙을 수 있게 소리내어 훈련해 봅니다. Could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열다? Could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열다? Could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열다? 물론 길을 물어보는 영어 표현들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많이 쓰이는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Can you show me the way to 열다? 열다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처럼 Can you show me the way to 어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문장도 3번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to 열다? Can you show me the way to 열다? Can you show me the way to 열다? 제가 현지인이 아니라서 이런 말은 영어로 I'm a stranger.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럴 때 쓰는 stranger 이 단어를 어떤 곳에 처음 온 사람, 어느 장소에 생소한 사람 이런 의미로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곳이 처음이라서요. 초행길이라서요. 이런 말 하고 싶다면 I'm a stranger here. I'm a stranger here myself.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끝에 myself를 붙이면 좀 더 강조의 뉘앙스가 들어가고요. 만약 거꾸로 상대방이 나에게 길을 물었는데 죄송해요. 저도 이곳이 처음이라 이렇게 말하려면 I'm sorry, but I'm a stranger here too.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니라서 3번 말해봅니다. I'm a stranger. I'm a stranger. I'm a stranger. 길을 알려주려는 입장에선 이런 질문 해보게 되죠?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어디 가는 길이신데요? 영어로는 Where are you headed? 물론 Where are you going? 하면서 어디로 가는 중이신가요? 하고 목적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라는 느낌으로 특정 방향으로 가다, 향하다 뜻의 동사 head를 써서 Where are you headed?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드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말고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마주쳤을 때 너 어디가? Where are you headed? 인사말처럼 가볍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버스 기사님에게 행선지가 어딘가요? 라고 질문할 때도 Where are you headed?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 떠올려 보시면서 3번 질문해 봅니다.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길을 잘 알고 있는 일행을 따라 한참을 걷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Is it still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하면 여기서 멀어? 라는 질문이지만 아직도에 해당하는 still을 넣어서 Is it still far from here? 하면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야, 엄청 걸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3번 말해봅니다. Is it still far from here? Is it still far from here? Is it still far from here? 여기서 얼마나 걸려? 얼만큼 멀어?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 From here.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거리를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라고 말하는 it을 사용하죠. How far is it from here? 다음에 to 플러스 어디를 붙여서 여기서부터 그 어디까지 얼마나 걸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 3번 물어봅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우리 거의 다 온 거야? 이 말은 영어로 Are we almost there? 크게 어렵거나 낯선 표현은 없죠? 우리 거의 다 와가?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Are we almost there? Are we almost there? Are we almost there?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Or how much farther should we go? Or 아니면 how much farther 얼마나 더 멀리 should we go? 우리 가야 해. 전체 문장 익숙해지게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Or how much farther should we go? Or how much farther should we go? Or how much farther should we go? 이렇게 연속으로 질문 폭격을 받은 상대방. 거의 다 왔어. 바로 코앞이야. We are almost there. It's just around the corner. We are almost there. 우리 거의 다 왔어. It's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길 모퉁이만 돌면 있어. 꼭 코너를 돌진 않더라도 just around the corner 하면은 바로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이런 의미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로 코앞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It's just around the corner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바로 이 근처야. 코앞이래도. 3번 말해볼까요? We're almost there. It's just around the corner. We're almost there. It's just around the corner. We're almost there. It's just around the corner. 이제 막 길을 나서려고 할 때, 뭐 타고 가면 좋을까?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 It would be nice to walk. 걸어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사는 곳에서 도보로 겨우 10분 거리거든. 이런 말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It's only 10 minutes walk from where I live. It's only 10 minutes walk.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 It's only 10 minutes 하고 걸어서 라는 표현을 on foot 뒤에 덧붙여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표현을 한번 익혀볼게요. 10 minutes 하고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니까 10 minutes walk. 10분의 걸음. 그렇게 걸린다는 말이 되겠죠? 다른 표기로는 It's only a 10-minute walk. It's only a 10-minute walk. A walk. 걷는 거긴 걷는 건데 10-minute. 10분의 걸음. 이런 형태로 아까와 달리 a가 들어있고 minutes에 s도 빠진 형태로 숫자 10과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걸어서 겨우 10분 거리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From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에서.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It's only 10 minutes walk from where I live. It's only 10 minutes walk from where I live. It's only 10 minutes walk from where I live.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이니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엔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지 한참 얘기했었죠?
오늘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나누게 되는 대화들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어땠어? How did you like the movie? 같이 영화 보고 나오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 어땠어?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마지막 부분 빼곤 나쁘지 않았어. It was not bad, except for the ending. except for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말이죠. It was not bad. 나쁘지 않았어. except for the ending. 끝부분만 제외하면. 우리말을 할 때도 영화나 연극, 이야기에서 끝부분이나 결말을 엔딩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전체 문장 연습해 봅니다. It was not bad except for the ending. It was not bad except for the ending. It was not bad except for the ending. 만약 결말 부분만 제외하면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It was great except for the ending.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죠? 분위기는 좀 가벼웠지만 뚜렷한 교훈이 있더라고.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The mood was light, but it had a definite message. The mood was light. 분위기는 좀 가벼웠어. But, 근데 it had a definite message. 뭔가 분명하고 뚜렷한, 확실한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형용사 definite 써보실 수 있는데요. It had, 그 영화가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A definite message, 뚜렷한 메시지를. 당연히 교훈이라는 말을 lesson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도, 전하고자 하는 바, 그런 의미에서의 교훈이라는 점에서 messag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 전체 문장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The mood was light, but it had a definite message. The mood was light, but it had a definite message. The mood was light, but it had a definite message.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 이런 말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It really touched my heart. 정말 말 그대로 touch one's heart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에 접촉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와 닿은 이미지. 우리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을 울렸다가 될 수도 있겠고, 와, 뭉클하더라고.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되게 찡했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 기억하시면서 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 감동이더라고. 3번 말해봅니다. It really touched my heart. It really touched my heart. It really touched my heart. 그 영화 정말 눈물 나게 만들던데 아주 찡하더라고. 이런 말은 영어로 The movie was such a tearjerker. I was so touched. 여기서 a tearjerker 좀 생소한 표현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ear 하면 눈물 그리고 jerk jerk 하면은 갑자기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er이 붙었으니까 갑자기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나 뭐 어떠한 그런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a tearjerker 하면은 눈물을 갑자기 확 잡아당기는 그러한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노래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눈물을 짜게 하는 작품이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a tearjerker 라고 합니다. The movie was such a tearjerker. 와, 그 영화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 I was so touched. 아주 찡하더라고.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땐 I was so touched. 그게 감동을 주었어. 찡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려면 It was touching.
It was so touc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영화 아주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짜내더라고. 완전 찡했어. 영어로 말해볼까요? The movie was such a tearjerker. I was so touched. The movie was such a tearjerker. I was so touched. The movie was such a tearjerker. I was so touched. 그 영화의 줄거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래.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되죠. 영어로는 I heard the plot of that movie was based on a true story. I heard, 내가 들었는데 the plot of that movie, 그 영화의 줄거리는 was based on, 바탕으로 했대. 비동사 플러스 based on 하면은 뭐뭐의 기초를 두다, 바탕을 두다 이런 말이고 어디에 바탕을 두었나 봤더니 a true story, 실제 이야기, 실화.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그 영화 줄거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래. 3번 말해봅니다. I heard the plot of the movie was based on a true story. I heard the plot of the movie was based on a true story. I heard the plot of the movie was based on a true story. 구성이 탄탄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이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땐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The plot is solid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The plot. 줄거리 말고도 영화나 소설의 구성을 말할 때도 plot이라고 하고요. The plot is solid. 구성이 탄탄해. 단단하고 튼튼할 때, 그래서 내용이 충실할 때 형용사 solid 써볼 수 있고요. And full of, 그리고 가득 차 있어. 뭐로 가득 차 있나 봤더니 twist and turns. twist도 비트는 이미지고 turn, 이 단어도 뒤집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twist and turns 하면은 얼마나 구불구불 구부러지고 꼬불꼬불 꼬여있는 걸 말하겠어요. 우리말로는 우여곡절. 이야기에도 우여곡절이 많고 자꾸만 뒤집히면 반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전이란 말을 twist and turns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Full of twists and turns. 반전으로 가득해. 대박. 구성 완전 탄탄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 있지. 영어로 말해볼까요? The plot is solid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The plot is solid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The plot is solid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하정우가 자기 역할을 정말 잘 연기했어. 이 말을 영어로는 하정우 played his role really well. 하정우 played, 하정우가 연기했어. his role, 그의 역할을, 자기가 맡은 역을 really well, 정말 잘. 그래서 와, 하정우 연기 정말 잘하더라. 맡은 역을 진짜 잘 소화했어. 이런 느낌의 문장 3번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하정우 played his role really well. 하정우 played his role really well. 하정우 played his role really well. 만약 너도 보게 된다면 그 영화가 내내 널 긴장하게 만들 거야. 왠지 마음 졸이면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영화들, 그런 영화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The movie keeps you in suspense. The movie keeps you. 그 영화가 너를 어떠한 상태로 계속 있게 하고 유지시킨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 In suspense. 요즘엔 일상에서도 뭐 스펙터클하다, 서스펜스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니까 크게 낯선 표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영화나 소설에서 지속적인 긴장감, 다음 장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막 긴장하면서 마음 졸이게 되는 상황. In suspense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 영화 상영 내내 긴장감이 감돌아. 아마 너도 마음 졸이게 될걸?
3번 말해봅니다. The movie keeps you in suspense. The movie keeps you in suspense. The movie keeps you in suspense. 그 영화 별점 5점 만점에 5점 받을 만해. 그만큼 잘 만들어졌어. 이런 말은 영어로 That movie deserves 5 out of 5 stars. deserve라는 동사는 뭐뭐를 받을 만하다. 그러한 자격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That movie deserves. 그 영화 받을 만해. 5 out of 5 stars. 별점 5점 만점의 5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답니다. 그 영화 별점 5점 만점에 5점 받을 만해. That movie deserves 5 out of 5 stars. That movie deserves 5 out of 5 stars. That movie deserves 5 out of 5 stars. 수고하셨습니다.